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서 온 어린이들만 안녕하세요. 아이, 요 대답 안 하는데. 예. 참 덥기는 참 워낙에 덥습니다. 그죠? 예. 오늘 뭐 집에 있는데 모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동에 계신 포도농사 짓는 분인데 포도나무가 막 죽는데요. 물퍼도 안 된대요.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영천하고 상주 쪽으로 포도나무들이 일부 고사하는 나무가 나온답니다. 보면 뭐 감도 나무에 달려가 있는데 경상도 말로 짱배기가 익었어요. 위에가 햇빛에 타가지고 익는 게 나오고, 사과도 지금 그런 게 나오고, 심하게는 봉지 쌓는 것도 안에가 상하는 그런 지금 과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뭐 앞으로 특히 이제 올 봄에 썰이 날 춥고 이래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다가 또 이 여름 이 폭설기 때문에 또 이제 피해를 입고 가을에 과일값이 비싸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던데, 근데 다른 채소값들은 지금 헐에 빠졌어요. 며칠 전에 영주에 가니까는 영주도 지금 뭐 영주는 밭작물이 많거든요. 초 이상이 걸려가 있습니다. 보니 밭농사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 스프링쿨러 들고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계속 물 돌리고 있고,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신경정도 부리고 있다. 예. 뭐 생강밭 같은 경우는 차강막을 씌우고 있는 뭐 이런 정도고, 수박은 요새 익었다 싶을 때 안 따면은 바로 쏙이 상해버린대요. 우리 보통 얼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맛이 가뿐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덥습니다. 하여튼 이 병원에도 요새 중환자실에 이 열병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쪼록 성주에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촛불에 나오시는 분들 이 더위에 건강 잘 챙겨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586번째, 지난번에 숫자를 잘못 하려가지고 586번째를 두 번 합니다. 예, 586번째 사드 배치 철회 성주 촛불 문화제, 여러분들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예. 오늘도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선배 열사님들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하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공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납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법원적폐 체결하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갑자기 한 개가 생각이 안 났어, 한 말이. 예. 오늘 모처럼 팔뚝질을 하는데, 이 앞에 이제 수도권에서 오신 우리
어린이 세 분이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팔을 흔들고 있어. 언들이 팔뚝질 해봤어요? 여기 와서 처음 해요? 예, 팔뚝질 하면 건강에 좋아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예, 멀리 서울에서 이제 왔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알아야만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뭐 알아야지 또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서 오신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에서 온 우리 세 분 어린이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일어나서 인사도 한번 하고 이러는 거 하는 건데. 야, 다음에는 이렇게 박수 치면 일어서서 인사 한번 탁 하면 그게 이제 A입니다. A. 예. 아까 날씨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휴가들 갔다 오셨습니까? 예, 우리 용암의 형님은 10일 휴가 갔다가 이제 오늘 일로 오셨어요. 근데 또 혼자 오시고 형수님은 또 안 모시고 오셨네. 교대로 휴가 가셨습니까? 예, 요새도 연일 뉴스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하는 부분들의 강도가 더 심해진 이야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외교부 장관 회동도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 이야기 나오고 있고 특히 기무사 관련한 문제 그리고 법원의 그 적폐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천불이 나요, 근데 그죠? 예. 새로운 소식을 듣고 좀 좋아야 되는데 요새 나오는 것마다 한 몇 년째 하여튼 나오는 것마다 좋은 소식은 없고 나쁜 소식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간간히 그래도 이 여름에 소나기처럼 좋은 소식이 좀 이제는 더 좋은 소식이 많이 뉴스 상에 이렇게 오르내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 화요일 날 안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첫 번째 날인데 첫 번째 날이라고 이렇게 이제 화요일 아니고 금요일이 되다 보니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께서 화요일 하는 발언을 금요일 날은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셨을 때 발언해야지요.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이제 안 해도 안 되나? 해야 되겠죠? 예,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사드 배지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위원장 시원하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덥죠? 이 날이 더우니까 어디 오락하는 데는 많은데 서울도 오락하고 대구도 오락하고 뭐 오락하는 데는 많은데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게 더위 탓인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페북에 그렇게 글을 올렸더니만은 재미가 없어서 안 가는 거다. 또 뭐 별 내용이 없어서 안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더우니까 좀 무기력해진다 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서 더위를 이겨내셔. 이 더위가 내년에는 더 더울 것 같아요. 갈수록 지금 뭐 북극에 북극 곰이 지금 살기가 힘든 조건이다 하니까 지구 온난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존주의보도 많이 내리는 거 보니까 오존층이 뭐 파괴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공론화를 시켜서 지구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가는 그게 뭐냐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불편함. 이렇게 편하려고 계속 하면은 자원도 끌어 써야 되고 계속 이 지구가 파괴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일만 하는데요. 우리 촛불 가수 황성재 씨가 페이스북에 나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난 죽었는데 다시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발언을 하니까 갑자기 발언할 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더워가지고 요즘에 이제 시원한데 영화 보러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영화. 그래서 뭐 신과 함께 옛날에 나왔는 건데 2가 나왔는가? 독전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영화 중에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는 영화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영화 안 보시나 보지. 그 영화 제목들을 보면요, 제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 많아요. 그 중에 내 생애 최고의 날 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였을까? 내 생애의 최고의 날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 언제였던가? 우리 김미영 씨 박민주 만난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는 날, 뭐 또는 아들을 놓는 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사드가 나가고 나면은 사드 나가는 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생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였던가.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바뀌거든요. 이제 20대 청춘에는 첫사랑을 딱 만나가 한참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은 내 생의 최고의 날은 첫사랑 만나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첫사랑하고 헤어지고 또 뭐 다른 또 아가씨 만나다가 결혼하면은 결혼하는 날이 최고의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또 아기를 놓으면은 그게 또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생활사에서 최고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인생을 보면은 고생하다가 어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한 날이 최고의 날일 수도 있어요. 어디 뭐 좋은 대학에 뭐 합격했다. 근데 사실은 자기 마음이죠. 좋은 직장이라 해서 좋은 직장이라는 게 가면은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들고 한 2년, 1년, 2년, 3년 이래 다니다 보면 이제 지겹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최고의 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최고의 날이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내 생의 최고의 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익숙해져 버리니까 새로운 거야 그게 아닌 거죠. 그다음 그러면 내 생의 최악의 날은 언제일까? 예를 들면 아까 그 명시 보고 박민주 만난 날 뭐 결혼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만약에 살다가 부부싸움을 세게 해가 막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내 생애 최악의 날은 야하고 결혼했는 날이야.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 취직했는데 좋다고 갔는데 한 1년 됐는데 막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사장이 괴롭히고 골 때린 직장이야. 그럼 최악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얼마 전에 또 영화 제가 언뜻 TV에서 봤는데 장수상액 하는 영화가 있던데 거기에 나이 드신 노인분이 그 말에 꽃집 파우로 이사 온 그 할머니하고 사랑을 하는 영화예요. 그럼 나이 거의 7, 80이 돼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설렘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연애를 해요. 그럼 그게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애의 최고의 날 또는 내 생애의 최악의 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날이었던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최고의 날, 최악의 날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은 내 삶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게 느껴져요. 이제 영화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것이 생애 최고의 날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영화 이야기하면서 생애 최고의 날, 최악의 날을 말씀드려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성주라는 공동체에서 활동을 봤단 말이에요. 이제 집 더우니까 정남농원에 가서 애들 놀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뭐 같이 술도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행복해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이면은 그 삶이 진짜 생애가 전체가 최고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글로서 인사를 하면은 건강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안 하고 날마다 좋은 날 이렇게 인사해요. 이 날마다 좋은 날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깨우침을 한 스님이 문안 인사를 동자성이나 이래 와갖고 오늘은 노성이 나이 드시니까 이제 건강 상태도 안 좋고 이러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날마다 좋은 날. 하루하루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좋은 날 이 생각하면 딱 하면은 그날이 아주 좋아져요. 오늘은 막 짜증난다 이러면은 아침부터 짜증내면 하루가 계속 짜증스럽거든요. 자기 기분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 늘 생애 최고의 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꾸려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영화 두 가지만 영화가요. 요즘은 대부분 영화를 재미로 보잖아요. 재미, 오락. 그래서 신과 함께 내가 1편을 봤는데 보면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든 극락으로 가든 이 천국으로 가든 뭐 몇 단계를 거쳐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상상 속의 이야기죠. 근데 상상 속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보는 거죠. 현실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SF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상상 속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터미네이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전부 상상 속의 이야기죠. 그 이제 인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재미, 흥미, 오락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영화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이래 보면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흥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냥 재미로 보고 2시간 끝 이거죠. 끝나고 나서 여운이 남고 그게 이 아름다운 영상들이 남고 대사가 남고 감동을 받고 이래야 돼요. 근데 제가 요 근래 몇 년간 반 영화 중에는 인도 영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셨으면은 뭐 인터넷에서 거의 그 영화는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에요. 새 얼가닉 하는 영화가 있어요. 새 얼가닉. 그리고 내 이름은 칸. 정말 인간적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내 이름은 칸, 새 얼가닉.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또 오늘 영화 보러 간 분이 뭐 영화관에 영화를 하는데 쫙 한 영화만 있는 거예요. 다른 영화는 틈새에 못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통제라는 거거든요. 대기업들이 영화 시장을 장악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영화로 모두 깔고 소자본으로 만든 영화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을 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은 다양한 영화를 접촉하지 못해요. 접촉하지 못하니까 나는 신과 함께를 보고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영화관에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내가 통제당하는 거죠. 그 자본에 의해서. 그래서 영화라는 것도 저들의 이데올로기를 개입시키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제가 인도 영화를 보러 가는 건 그거와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뭐냐 하면은 미국의 애국심을 부추깁니다. 에어포스 1이나 뭐 모든 이런 영화를 보면은 미국의 애국심을 부추기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가 경찰 국가로서 나쁜 놈을 응징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미국이 나쁜 놈을 응징한다는 것은 중동이나 옛날에는 소련 이랬단 말이에요. 그 중국, 뭐 중동 국가들, 북한 이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선하게 묘사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실행하는 세계 경찰 국가라는 것을 과시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군인이 외국에서 다치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잖아요. 무조건 구한다 이런 걸 가르쳐요. 이게 국가주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 영화들이 뭐냐면 내 딸이 납치됐는데 납치한 적을 응징하고 딸을 구한다든지, 내 아내가 납치됐는데 구한다든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이런 영화들이 줄거리를 보면 대부분이에요. 그게 미국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은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이 유통 과정에서 또 통제하고 선택권을 없애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감동을 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이런 영화들을 많이 봐줘야지,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만든다. 이렇게 흥행 위주, 뭐 재미 위주로만 계속 뭐 1000만 관객, 2000만 이래 갖고는 그 영화 산업이 진짜 괜찮은 영화를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통제 이야기를 제가 끄잡아냈는 게요. 이게 지금 그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했다 그러잖아요.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게 뭐냐 하면은 감시하고 감시했다는 거죠. 검열하고 통제하고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드 투쟁 하면서 누가 사드 투쟁 나오니까 남편한테 불이익을 주고, 사드 투쟁 나가는 사람한테는 군에 뭐 민원을 오면은 들어주지 않고, 이런 상황이 김항공 군수 때 벌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통제요. 감시고. 사드 투쟁 나가잖아. 감시하잖아요. 우리 여기 처음에 일로 왔을 때 정보과 행사들하고 다 나와 있죠. 군의 공무원도 나왔잖아요. 감시해요. 누가 나오는가.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집회 신고하고 이런 건 또 통제란 말이에요. 통제하고 검열하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내 마음 속에도 그게 생겨요. 자기 검열하는 게 생겨요.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요. 써놓고 바로 안 올려요. 이거 올리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고친다니까요. 이게 자기 검열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성주 촛불 일기를 썼잖아요. 거기 써놨는 거를 보면 그게 자기 검열이 들어가는 그 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도 당하니까 안 당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내 글을 검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이나 또는 주변 힘 있는 사람 또는 권력 이런 데에서 우리가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통제당하거나 감시당하거나 검열당하는 것,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게 없는가를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노력, 이게 저항이고 투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 이렇게 사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정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그렇고 K2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성주에서 자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통제와 감시와 검열을 이겨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소설, 뭐 문학, 시, 영화 이런 곳에서도 곳곳에서도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개입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적폐청산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언론에 났어요. 그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 욕하잖아요. 신문에 나니까. 근데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기자가 그거를 뽑았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쏘은 거예요. 그죠? 통제당한 거죠. 시킨 대로, 신문이 시킨 대로 한 거랍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저 영화가 감독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미국 영화 미국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신문에서 기사가 나오면 이 어떤 의도로 썼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삶이 돼야지 내 삶이 자유롭고 통제와 감시와 검열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워지면요 거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요. 자기 검열을 안 하면. 자기 검열을 안 하는 사람이 옛날에 뭐냐면 불온 서적 쓰거나 뭐 이래 걸려서 감옥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검열을 안 하는 사람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자유로운 삶 또는 우리가 살아온 성주가 좀 더 좋은 환경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것에서 이 영화를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여기서 한번 상영을 한 번씩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괜찮은 영화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은 조금은 거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가면서 감동을 확 주고 마음을 이렇게 호입하지 않고 이렇게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큐 영화 느낌도 있고, 예를 들면은 1987년 하는 거는 박종철 사건을 다룬 거잖아요. 광주 항쟁을 다룬 거 뭐 이렇게 짓을 하면은 제주 4.3 항쟁을 다룬 영화 이런데 그 나름대로의 그 민중의 삶들에서 감동을 받고 있지만 그거는 사건을 다루는 거라서 전체적인 전형의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의 수준까지는 안 가요. 근데 그런 영화를 많이 봐줘야지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 만들 수가 있는데 흥행 위주로 가버리니까 그런 영화 만든 사람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면서 이번 더운 여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더라도 좀 괜찮은 영화, 독점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재밌다 하는데 재미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이 영화가 내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가 없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이 영화가 뭐 내한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따라가다가 쭉 속도감이 있으니까 따라가긴 따라가요. 재미있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영화예요. 그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별동네 공동체 활동하면서 영화를 같이 보거나 또는 좋은 분들 모셔서 강의를 듣거나 이럴 때 항상 그 권력과 이런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주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야기한 바람에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자리를 앞으로 마련해서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올라오다 보죠. 예, 오늘은 뭐 투쟁 위원장이보다는 영화평론가, 문화평론가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는 조선은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다. 돈 많은 나라, 뭐 강한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닌 문화로 뛰어난 나라, 문화로 뛰어난 민족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일제 시대 때 항일 독립 투쟁 시기에도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을 하던 만주에서 싸움하시던 그 독립 무장 세력들도 항상 하면서 문화를 집단 문화를 만들거나 이동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하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또 알려내기도 하고, 예, 그게 문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제도 태평양 전쟁 이후에 문화 말살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문예인들을, 예술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징집에 좋게 하기 위해서 써먹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대중들은, 사람들은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이 문화를 통해서 사실은 이 정신적으로 많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문화가 뛰어난 민족, 정말로 멋진 문화로 멋진 대한민국 문화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네요. 예, 모처럼 구호 한번 하고 또 다음 순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뒤에 있다가 보니까는
옛날에 안산 촛불 갔다가 나왔던 게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미군은 사드 갖고 이 땅을 떠나라 하는 말이 쓰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새롭게 좀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랫배 힘주고 팔에 힘 딱 주고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길이 없다. 미군은 사드 갖고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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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다음은 금요일을 맞이해서 원래 준비된 사나이 우리 도한영님 모시고 또 요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우리 도한 항상 연구하고 머리 갖고 몸체도 그래 안 큰데도 불구하고 참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한영님은 또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하고 싶은지 큰 박수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격적인 내용 전에 오늘 나온 뉴스 두 가지는 언급을 하고 하려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나는 요 근래 제일 핫한 거 기무사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무사는 다른 기관, 법률기관들처럼 법으로 정해진 기관이 아니고 대통령 명령,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명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바뀌면은 기무사는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대통령령이 내려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재편성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무사 해체되고 아마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기무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육군, 공군, 해군 이런 데에서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신분상으로 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이 사람들은 주특기가 기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보직이 없어집니다. 벽 보고 있어야 되죠. 그것만 되느냐? 이 사람들 어차피 감찰 대상이기 때문에 다 대수사 들어갑니다. 벽 보고 맨날 감찰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조직을 만들어도 새로 임명되는 분이 특수전 사령관인데 전직 특수전 사령관인데 현직 이분은 비육사 출신이고 학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무 부대를 새로 만들어진 부대를 감찰하는 국방부 감찰실장에는 비군인 출신, 군인이 아닌 사람, 문민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명령이 내렸습니다. 기무사 완전히 깨지고 박살을 날 겁니다. 일단 오늘 요게 즐거운 뉴스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성주 경찰서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경찰청 총경급 인사가 있었는데 새로 오시는 분이 배기명 님이라고 아마도 검색해 보니까 전직 경북청 여성청소년계 계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 일단 환영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하려는 뉴스고 요즘 핫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들을 갖다가 하고 정세 분석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무사 이야기와 더불어 또 핫한 이야기가 대법원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은 바뀌고 싶은 우리는 대법원장을 갖다가 새로 임명되면서 바뀌어지기를 기대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거기다 양승대까지 터지면서 찬스 잡았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 안 되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분이 혹시 의지가 있는 건가?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나?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문득 다시 인지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 비율이란 겁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고 임명을
대통령이 합니다. 그 대법원에 추천하는 것 갖다가 후보들이 또 여러 군데 대한변협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오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합니다. 현재 대법관 구성 비율은 오늘 이번에 근래 3명 바뀌었죠. 그렇게 포함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걸로 따지자면 이제 대법원장 포함해서 전체 14명 중에서 이제 8대6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대법원이 한 발 바뀌는 게 이제 권력이 교체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방금 말했듯이 대법원장 추천입니다. 지금 이제 8대6이 됐다 그랬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근래 이번 3명 말고 작년에 임명한 사람들 중에서 양성태가 추천한 사람이 2명 더 있습니다. 즉 양성태 추천으로 따지자면 아직도 적폐 출신이 8명, 적폐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은 6명. 아직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동률되는 것은 올해 11월, 역전되는 것은 내후년 2020년 3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양성태 추천했다고 해도 반드시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금 대법원 적폐의 원인이 양성태로 상징되는 대법원 기득권들로 서로 얽혀져 있어서 그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대법원은 이제서야 한 가닥 적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이 이제서야 다져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법원을 좀 더 대법원장을 응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법원이 왜 저렇게 상고법원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되었나라고 인지하는 분들 계신데 그 이유는 자리 욕심 때문입니다. 제일 편한 거는 뭐냐 하면은 대법원에 아까 14명이라 말씀드렸죠. 14명이 아니라 한 30명 되면은 50명쯤 되면은 재판하기 편하겠죠. 한국법원 만들자는 게 우리 재판하기 힘들어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죽겠다 이거거든요. 한 40명, 50명 안 되면 그렇게 되면 되죠. 100명 되면 어떨까? 그런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면 자신들의 자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디하고 떨어지는가? 헌법재판소하고 떨어집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마치 말하자면 경쟁관계입니다. 사법고시 대학교 법대 가고 쉽게 말해서 서울대 법대 가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인지하듯이 그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사법고시 붙고 거기서 사법고시 붙어서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또 1등한 사람들이 대개 판사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매번 1등하던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적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법관이 됐는데 대법관이 못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촛불로 인해서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로 국민들 인식 수준에서 헌법재판소가 더 높아졌습니다. 어쨌건 그걸 양성태가 미리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지면은 헌법재판소보다 자리의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가 더 높은데 자리 가치가 떨어지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숫자 늘리기하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 할 일도 없는데 숫자 줄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 자들 열받게 만들려면은 국회의원 숫자 확 늘리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비례로 따지자면은 세계 기준으로 맞추자면 한 1000명쯤 되면은 국회의원 그 가치 없어집니다. 그게 좋은데 어쨌건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은
자기 자리에 가치가 없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어져서 그렇게 되고, 아직도 양성태와 얽혀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통제하려면은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던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그와 연계되어 있는 몇몇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을 갖다가 좀 더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국내 이야기고, 국외 이야기는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아시안 관련 외무장관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평화협정, 북한 비핵화 이 관련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북미 간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중국을 끼워주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이 자기네들이 빠지는 걸 양해한다라고 한두 달 전에 이야기가 나왔다가 중국이 그걸 참을 수 없었다. 혹은 북한이 너무 미국적으로 한 번에 가는 게 조금 찜찜하다, 김정은 입장이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중국을 끼워주기를 바랬던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중국을까지 끼이는 북한,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다자간 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 정부도 근래 판단을 했고, 이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과 강경화 장관 간의 회담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이 그러니까 제1차 미군 유해 송환이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52구에 유해를 싣고 날아갔고, 하와이에서 DNA 검사를 하고 최종 확인이 되면은 이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맞이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바라던 장면이죠. 대통령 선거 이전에 아까 말했듯이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미국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상징되는 그들을 갖다 돌려받는 게 트럼프 지지층을 갖다가 결집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완성되면은 종전선언이 좀 더 빨라지는데 촉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땡큐 김정은이라고. 아마 9월 말 유엔에서의 종전선언은 지금으로 봐선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분쟁 지역이랄까, 혹은 세계 분쟁 지역이나 혹은 세계 긴장 지역, 3대 긴장 지역을 따지자면은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은 시리아, 중동에,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러시아 연방이든 우크라이나 예전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세 군데가 세계 3대 긴장 지역인데, 근래 러시아, 미국과의 정상회담 그 직후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간의 거래에 따라서 시리아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보정을 서는 것으로 미국을 설득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외국에 쓸데없이 지켜준다고 해서 미군 파견해서 돈 쓰는 겁니다. 미국의 천문학적 예산 그거 뚫는데 내가 힘써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미국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하던 바였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나라, 사드 이것들입니다. 아마 이제 남은 것은 여기만 남았으니까 종전선언 곧 이루어지고 사드 빠질 날도 역시 다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해도 되고
시원한 바람이 올 때 종전선언 기대하고 그 이후에 사드 빨리 날을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전망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제 맘 같아서는 내일 당장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올해는 개성공단 풀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에 그 지금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한 25곳 정도 됩니다. 그런 데까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이왕이면은 평화협정 이후에 통일로 이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또 안영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함하고 또 다음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짝짝짝 구호 알죠? 몰라요? 대답을 안 해서 아십니까? 예, 뭐랄까요? 전쟁 싫어 짝짝짝, 사드 싫어 짝짝짝, 평화 좋아 짝짝짝, 통일 좋아 짝짝짝. 됐습니까? 다 외웠어요? 확인 한번 해볼까? 예, 전쟁 사드 싫어, 평화 통일 좋아. 됐죠? 됐나? 됐다. 됐나? 됐다. 할까? 하자. 하나 둘 시작. 전쟁 싫어, 사드 싫어, 평화 좋아, 통일 좋아.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등하고 평화오라. 예, 문화가 좋다 하는데 오늘 문화가 좀 많아야 되는데 오늘 말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문화가 좋아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금요일의 남자 상남자 황성재님 모시고 또 문화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 뜻을 내보고 있는. 저 이렇게 한 2012년부터 좀 늦게 재미로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다가,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 글씨들, 이렇게 글자 내용들,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또 사람한테 글로 이렇게 메시지나 이렇게 적어서 하는 거하고 또 느낌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침표 하나 이렇게 찍는 거하고 쉼표나 점점점 이렇게 찍는 걸 따라서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별 신경 안 쓰고 저는 제 마음대로 그냥 막 쓰고 있거든요. 욕은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가끔 종교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씩 뜬금없이 이렇게 뭐 좋아요나 댓글도 안 남기다가 한 번씩 띄엄띄엄 볼 때마다 요즘 뭐 글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었습니다. 욕짓거리들 억수 난무했거든요. 몇 년 전까지 찾아보면. 근데 요즘에는 욕만 조금 쓰기는 씁니다. 이렇게 다는 안 쓰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별 신경 안 쓰고 하고 별 신경 그다가 안 씁니다만은 요즘 그냥 막 살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곡들도 조금 뒤에서 추가를 했고,
첫 곡 들려드리는 곡 우선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입니다.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페이스북에 글 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전주를 딱 하고 이 노래 딱 첫 소절을 시작하는데 야, 몇 년 전에 이거 억수로 편하게 부른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키를 좀 낮춰올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노래 부르는 것도 이제 힘들어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김충환 위원장님께서 내 생에 아름다웠던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얘기하시는 맥락과는 좀 다르게 예전에 불러들었던 그 화양연화라는 세월호 그 이야기죠. 그 김사인 시인의 시인데 화양연화가 그 뭐 내 생에 꽃처럼 아름다웠던 시절 있었는지 그것도 없었던 아이들 이래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뜬금없이 그 말씀과는 다르게 오랜만에 화양연화 들려드리겠습니다. 기타의 고음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모든 좋은 날들은 흘러간 것 잃어버린 추억 머리핀처럼 물러서는 저녁 바다처럼 좋은 날들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새나가지 덧없다는 말처럼 덧없이 속절없다는 말처럼이나 속절 없이 수염은 희끗해지고 짓궂은 시간은 눈가에 내려앉아 잡아당기지 어느덧 모든 유리창엔 먼지가 앉지 그리대지지 어디서 끈을 놓친 것일까 아무도 우리를 맞당겨 주지 않지 어느 날부터 누구도 눈으로 바라봐 주지 않지 눈 멀고 귀 먹은 시간이 고돌이니 겨울숲처럼 더는 아무것도 애달치 않은 시간이 다가오리니 잘 가렴 눈물겨운 날들아 작은 우산 속 어깨를 겹고 꽃자마 탕탕 물장난치며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 가서 철 모르는 온우인 듯 살아가거라 잘 가렴 눈물겨운 날들아 작은 우산 속 어깨를 겹고 꽃자마 탕탕 물장난치며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 가서 철 모르는 온우인 듯 살아가거라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거라
좋은 날들은 흘러간 것 잃어버린 추억 머리핀처럼 요 마이크 그 있잖아요. 그 중간 미들 프리퀀시 하는 거 그거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예,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예. 평소 안 가다가 이렇게 억수로 깔끔 떨지에 그죠? 여러분 들리는 거하고 제가 들리는 게 이게 제 목소리가 하면 여기 들리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스피커로 해가. 스피커로 들리는데 억수로 노래 못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예, 뭐, 입에 발린 멘트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소리가 째지게 들려가지고. 다음 곡은 도안영 씨의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영어 노래 다 이해하셨는 노래 있잖아요. 예, 못하셨어요. 이해 못했어요. 하는데, 이게 뭐 영어 노래 부르나 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신청곡이기 때문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가 불렀던 가수의 노래인데요. 유튜브 보니까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 보는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겠지만은, 안 보겠습니까? 비틀즈처럼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른 미리 사고로 죽은 뮤지션들도 있고, 또 스스로 또 생을 마감한 그런 뮤지션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렀던 추모곡이거든요. 지난주에. 그 가수들이 불렀던 Don't Look Back in Anger라는 노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이해하실 겁니다. Sleep inside the eye of your mind. Don't you know you might find a better place to play? You say that you've never been, but all the things that you see slowly fade away. So I started a revolution from my bed, 'cause instead the brains I had went to my head. Step outside the summertime to burn. Stand up beside the fireplace. Take that look from off your face. You ain't ever gonna blow my heart out. So Sally can't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s she's walking on by. My soul slide away. Pull me back in anger. Hold the same. Take me to the place where you go, where nobody knows. If it's not all day, please don't put your life in the hand of a rock and roll band who stole the way. Gonna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Set the planes I had went to my head.
step outside the summertime simple. She's walking on by. My soul's right away. Don't look back in anger. How'd you say? So Sally can't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s she's walking on by. My soul's right away. Don't look back in anger. Don't look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 At least not today. 중간에 듣기 싫어 마이크 끈 줄 알았습니다. 오늘 뭔데 문화가 있는 날입니까? 어차피 그 발언을 두 분이서 하셨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나가길래요. 1인당 30분씩 한 거잖아요. 저도 30분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덥네요. 30분 해도 되죠? 자기들 이렇게 뭐 차 타고 한 1, 20분 만에 따와가지고 30분 동안 얘기하는데 저는 2시간 동안 버스 타왔는데 발언이 길어져서 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흘러내리고 무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 것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리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강 건너 갈밭에서 가을 새만
로만스를 피울고 내 마음 들판에서 불뿌리를 캐건만 협동벌 이삭바다 물결 위에 춤추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임진강 흐르마 통일 위에 흘러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오랜만에 불러가지고요, 이게. 앞에 보고 왔는데도 어디가 있는지 헷갈려가지고. 그냥 마지막 곡으로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예. 마이크도 꺼지고, 악보도 제대로 못 봐서 막 헷갈렸고, 마무리는 잘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날이 아닌가 봅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댄 너
아름다워 그댄 너무 부드러워 그댄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내장은 창난젓 알은 명란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 눈알은 구워서 술안주하고 괴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약염으로도 쓰인대 제이니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댄 너무 아름다워 그댄 너무 부드러워 그댄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명태 그 말의 유래 중에 조선시대 함경도 명천지방에 사는 대시성의 어부가 처음 잡았다 해설이 명천의 명자 대시성을 딴 태자 명태라고 했대 제인이 싸득하고 평화 오라 싸득하고 평화 그댄 너무 아름다워 그댄 너무 부드러워 그댄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겨울철에 잡아 올린 동태 3, 4월 봄에 잡힌 춘태 알라크설이 살이 별로 없어 뼈만 남다시피 한 꺽태 냉동이 안 된 생태 겨울에 눈 맞아가며 얼었다 녹았다 말린 황태 그물태 만물태 바람태 애기태 노가리는 앵치 이 밖에도 그 잡는 방법에 따라 이름 먹으면 많은지 오늘 뭐 저 말고도 여러분들도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박수 소리는 짜다다다다다 하면서 계속 들리고 있고 더위에 아직까지 약간 바람이 불긴 하지만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일하시면서 이렇게 더 더위에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는 제가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싸득하고 평화 오라 싸득하고 평화 오라 고맙습니다. 지대로 한 곡 해보려고 찬 물까지 갖고 이래 올라오셨어요. 예, 2시간 버스 타고 오신 우리 황성재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 저도 한 30분 할까요? 예, 날이 덥지만 그래도 모여가 하니까 또 할만하고 그죠? 또 뭐 더워도 우리는 또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예, 하여튼 오늘도 지금 이 폭염 속에서도 8.15 행사 준비들이 서울에서는 지금 또 한창이고요. 8월 11일 날 뭐 남북 통일대회 노동자 축구 대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날 평화 통일 행사를 다 합니다. 11일 날 이번에는 11일 날 하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강정마을에서
어디까지더라? 제주도 그 생명평화 대행진단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어디 또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덥지만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속리에서도 쉬지 않고 약속된 날짜로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 우리도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만은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휴가 가더라도 금요일 피해가지고 휴가 갔다 오시고 그죠? 목요일날 와가 금요일날은 여기로 오고 예, 하여튼 그렇게 함께 이 더위를 또 이 우리 하나된 그 투쟁의 마음으로 생명평화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86번째 사도배치철의 촛불문화제 조금 늦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자리도 안 뜨고 하나된 모습으로 잘 해나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기하고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촛불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길